이 일이 없으면 한 3, 4년 지나면요. 건강 안 정말 좋아지죠. 힘들어요. 아, 맞아요. 네. 저 요번에 퇴직하는데요. 퇴직금을 2억 원 받습니다. 그 퇴직금을 어떻게 주식에 축여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다 튀겨 이렇게. 주식을 축여하다가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직장인 야구도 좀 하셨는데 이 양반이 심판 자격증을 딴 거야. 아, 알바를 해요? 그러니까 아. 이걸로 뭐 큰 소득은 안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나가서 심신 공기 좋은 데서 제 친구들 또 옛날 동료들도 보면은 네.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럭저럭 해결이 되는데 네. 이 일이 없어서 갈 데가 없는 걸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노후의 3대 불안을 뭐라고 하냐면 돈, 건강, 외로움인데 재테크에 정답은 없어도 오답은 있다. 현명한 재테크를 위한 솔루션. 오답노트 위드 3프로.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네, 한화생명과 3프로가 함께하는 오답노트. 시드머니 모으고 싶은 20대부터 은퇴 이후 인생까지 잘 살고 싶은 50대 이후의 고민 사연까지 모두 저희가 담아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에 대한 전문가의 오답을 듣고 함께 그 고민의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사연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전문가분께 네. 물어봐야 되는데 보니까 네. 노후일 것 같아. 딱 봐도. 좋습니다. 오늘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강창희 대표님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강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백세자산관리연구회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네. 또 우리 김프로님 나오셨습니다. 네,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김프로입니다. 네,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 두 분은 이미 다가왔거나 이미 경험하고 계신 노후 준비. 금방 와요, 금방 와. 웃지 마요, 금방 와. 일단 본격적인 사연에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 브리핑 좀 해드리고 네. 오늘 사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민해 볼 그 사연의 주인공은 저돌영심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시는데 일단 부동산 한 9억 원 정도 된 아파트가 있으시고요. 네. 예, 그리고 자가입니다. 대출금 2억. 예. 예, 현금 자산은 대략 3,500만 원. 예. 첫째 결혼 자금 지원하고 현금 자산은 좀 줄었습니다. 허리가 휘청했네, 이제 보니까. 첫째 한번 보내고 네. 그리고 증권 자산 뭐 주식 같은 거 한 2천만 원 있으신 것 같고요. 또 월 수입이 부부 합산 세후 780. 적지 않은 거죠? 780 세후면. 돈천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1000 정도 된다는 돈천 거고 된다는 얘기죠. 월 지출이 350에서 400 정도. 야. 네.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둘째 결혼 자금 지원. 은퇴 후 생활 자금 모으는 거 요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신데 네. 자세한 사연 한번 우리 지선 씨의 낭낭한 목소리로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53살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남편과 둘이 벌어서 아파트 9억짜리 하나 마련했는데요. 대출 2억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첫째를 결혼시켰고요.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은퇴를 앞두고 보니 노후를 너무 준비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53에서 55살 정도면 퇴직을 해서요.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2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남편은 5년 정도는 더 일할 것 같고요. 제가 일을 그만두면 저축 없이 남편의 월급 320만 원 정도로 생활을 해야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남편의 퇴직 전까지는 월급으로 생활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남편이 은퇴를 하고 나섭니다. 현재 연금을 받기까지 10년 정도 남은 상황이고 남편이 정년을 다 채워서 은퇴를 하더라도 5년은 남은 상황이 되는데요. 사실 남편이 반드시 정년까지 일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더 일찍 퇴직을 하게 된다면 이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돈이 사실상 사라진 기간이 더 길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 사이가 상당히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그거 크레바스라 그래, 크레바스. 소득이 희망이 올라갈 때 확 절벽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된 거죠. 그 사이를 어떻게 잘 좀 연결할 수 있을까 고민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은퇴만 생각하면 정말 막막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현재 퇴직을 해도 추납 없이 국민연금 150만 원 정도를 수령할 것 같고요. 60세까지 납입을 한다면 190만 원 정도 수령을 할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5년은 버텨야 하니 이 보릿고개를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또 취준생
신생인 둘째가 취업을 할 때까지 지원도 해주고 싶고 둘째가 결혼한다고 할 때 첫째 결혼자금 보태준 것만큼은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적어도 5천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좋을까요? 지금은 우리 사주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노후 설계가 부족한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노후 네. 설계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하셨어요. 일단 그러니까 크게 고민이 세 가지예요. 지금 이제 퇴직연금을 받기 전까지 은퇴하고 나서 한 5년에서 길게 10년 정도의 그렇죠. 말씀하신 크레바스 예. 네. 그 절벽을 어떻게 이제 이어갈 것인가 하나. 네. 두 번째는 둘째가 이제 결혼을 할 건데 둘째한테 결혼 자금 어쨌든 처치한테 해줬으니까 5천 해줬는데 여기 3천 해주면 아, 이상하지. 싸우죠. 근데 이 두 분이 가진 현금 자산을 다 드린다 해도 네. 5천이 안 되는데 안 되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보고 되나. 있고.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전반적인 노후 설계. 어쨌든 그 두 분이 또 은퇴 이후에도 잘 사셔야 되는데 네. 요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런 이제 음. 큰 질문이 세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뭐 질문에 대한 고민에 대한 저희의 또 오답과 정답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은퇴 후에 연금 받기까지 그 보릿고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요 질문이 이제 제일 처음이거든요. 어떻게 계획 세우는 게 좋을지. 우선 그 제일 오답이 뭐냐면은 큰 그림이 없이 그냥 무슨 재테크, 무슨 돈으로 할까 이런 생각부터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선 저는 50대, 60대 연령이 되면은 해야 될 게 뭐냐. 첫째가 가계자산의 구조조정부터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우선 우리 집의 재산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집은 보니까 9억 정도의 부동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5,500만 원 정도의 금융자산이 있네요. 그리고 2억의 부채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2억 부채를 빼면은 아마 7억 5,500 정도가 자기 순자산이거든요. 순자산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 전국의 평균을 보면은 50대가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거든요. 그렇죠. 50대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6억 정도랍니다. 그리고 그 부채 차입금이 평균 1억. 빼면 5억 정도가 네네. 순자산 자기 자본인데 이거는 조금 넘어가네요. 그 우리 집에 재산 상태가 되어 있는가를 딱 파악해 봐야 되는데 네. 그 부채 2억 있는 거를 어떻게든지 퇴직 전에 갚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첫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집은 9억이 부동산이고 5,500만 원이 금융자산이니까 네. 부동산의 비중이 무려 94%예요. 그러네요. 높네 진짜. 우리나라 평균이 한 70%, 75% 정도고요. 나이들은 노인분들도 보면은 한 80% 정도니까 네. 이 집은 상당히 부동산에 너무 편중된 자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라도 어떻게 보면 재산이 꼴 부동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럼 떨어지게 되면 노후가 불안하죠. 좀 불행해지니까 네. 그 집을 어떻게 좀 줄이는 노력을 한다든지 그래서 금융자산으로 바꾸도록 그 바꾸기 어려우면은 주택연금에 가입을 해가지고 네. 9억 정도 되면은 꽤 나오죠? 60세 이상부터면 아마 7, 80만 원 받는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예, 부동산을 줄인 효과도 있고 네. 또 그 크레파스를 넘어갈 수도 있죠. 네. 60부터 만약 한다면. 맞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고민. 네. 둘째 결혼. 그것도 한번 좀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결혼 언제 할지까지는 아직 뭐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민일 수도 있거든요. 안 그러니까 할지도 둘째를 모르고. 불러서 너 결혼할 거니? 이걸 먼저. 아, 그거부터 확인해. 그리고 너 결혼하면 너 언제쯤 할 것 같냐? 그러니까 진솔한 대화가 필요해요. 왜냐면 부모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 첫째가 26에 갔으니까 둘째도 26에 간다. 이런 강박이 있어요. 아, 둘째 36에 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난 엄마 아빠 모시고 살세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 둘째의 결혼 여부를 정확하고 빠르게 일단 파악하고 부모로서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네. 둘째에게 결혼의 개념 그리고 결혼의 의미라든지 그리고 결혼은 네가 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니 5천만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효녀 신청이야 내가 볼 때. 왜냐면 언니가 지금 10년 전에 5천 받았어? 인플레이션이 얼마야 엄마? 적어도 인플레이션까지. 7.5는 줘야 돼.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현금이 3,500만 원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 뭐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든다든지 아니면은 좀 금리가 높은 그렇죠. 회사채나 좋은 우량 회사채나 안전한 거.
또는 그 국채 같은 거에 들어가지고 네. 이거는 나중에 딸 시집 갈 때 대비해서 한다. 그러면 연 4% 이상은 얻을 수 있거든요, 수익을. 네. 네. 자, 둘째에 대한 고민, 결혼에 대한 고민, 요 정도 한번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전반적인 노후 설계가 좀 내가 부족한 것 같다. 네. 노후 설계, 지금 현재는 뭐 집 두 채 있는 분들이야 하나 뭐 전세나 월세 주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따박따박 월세 같은 생각도 하시겠습니다만 이분들은 이제 그렇진 않잖아요. 네. 집 하나인데 네. 약간 좀 비싼데 네. 어떻게 좀 또 다른 노후 계획 같은 걸 좀 세우실 수 있을까? 일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직업을 네. 연장시키는 네. 거예요. 왜냐면 그 지금은 이제 뭐 일에 질리고 그래서 뭐 좀 쉬자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네. 우선 첫째가 생활비가 모자라니까도 해야 되지만 일이 없으면 한 3, 4년 지나면요. 건강 안 정말 좋아지죠. 힘들어요. 아, 맞아요. 네. 그 제 친구들도 옛날 동료들도 보면은 네.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럭저럭 해결이 되는데 네. 일이 없어서 갈 데가 없는 걸 너무나 힘들어 합니다. 그럼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때 가서 일을 찾으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걸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의 화목이 중요해요. 이렇게 각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녁에만 만나다가 그거 화목해요. 예, 어느 날 퇴직해서 한 집에 있으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중년 황혼년이 늘고 있거든요. 네. 1990년의 경우에 전체 이혼 건수의 5% 정도였던 거가 재작년에는 39%예요. 황혼년 하게 되면요. 네.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거든요. 네. 그거 파산하는 거예요. 근데 황혼이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퇴직하고 나서 부부에서 집에서 티격태격 하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요즘 같이 많이 있는 늘고 시간이 있어요. 너무 길어. 네. 지금 이 집은 그 퇴직하고 나서 일에 대한 생각을 거의 않고 있는 거가 좀 저는 오답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봅니다.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정도예요. 네, 네. 지금 보니까. 그래도 이 댁은 보니까 아직 퇴직이 몇 년 남았는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대부분 한 닥쳐서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 한다 그러면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2년에서 남편이 5년까지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네. 예, 기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 네. 어떻게 보면 듣기에는 좀 늦은 게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준비하기에 네. 제가 아는 분이 이분하고 나이가 이분보다 많아요. 50대 중반 되는데 이분이 원래 야구를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직장인 야구도 좀 하셨는데 아, 네. 거기 가면 요즘 사회인 야구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 사회인 야구도 스트라이크 하는 그 심판이 필요해요. 이 양반이 심판 자격증을 딴 거야. 아, 알바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아. 이걸로 뭐 큰 소득은 안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나가서 심신 공기 좋은 데서 스트라이크 하고 그러면 또 심판이 또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노후의 3대 불안을 뭐라고 하냐면 돈, 건강, 외로움인데 네. 돈, 건강, 외로움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취미 일하는 활동이든 거다. 아니면 그걸 겸한 활동이든 네네. 뭔가 일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네. 나중에 뒤늦게 하면은 늦거든요. 근데 딱 제 나이가 작년 올해 제 친구들이 은행을 기준으로 해서 명퇴하는 네.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들이 명퇴를 엄청 한 거예요. 네. 작년 올해. 그 엄청 찾아와. 뭐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저는 또 나도 유튜브 하면 되겠냐. 그럼 내가 야 너는 안 돼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유튜브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야 김프로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 인생 후반기가 지금 100세 시대라서 내가 50대 후반이니까 한 3, 40년 남았는데 그 계획을 같이 세우자 이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세대에 지금 50대 후반부터 80대까지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 그냥 3에서 5년짜리 계획만 세워가지고 일단 그렇게. 그리고 왜냐면 30년 계획 세우니까 막 무리한 걸 막 넣어요. 막 돈도 넣으려고 막. 그래서 30년 계획이 아니라 3년 만에 다 까먹는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3년짜리 소박한 계획을 몇 번씩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네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죠. 가끔 제가 이제 퇴직 예정자분들, 요번 정도 되는 분들한테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요번에 퇴직하는데요. 퇴직금을 2억 원 받습니다. 그 퇴직금을 어떻게 주식에 튀겨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다 튀겨 이렇게. 주식을 튀기려다가 그게 날리면 노후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인생 단계별로 자산 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집니다. 네.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거기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1단계가 언제냐면 현역 시절이에요. 현역 시절에는 이 일을 하면서 운용하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월급 받아서 쓰고 아껴 쓰고 남은 돈을 이렇게 적립해가면서 모아가면서 운영하는 단계니까 네. 이때는 현역이기 때문에 약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은 공격적인 자산을 괜찮죠. 많이 갖고 있어도 돼요. 네. 현역이니까. 네. 네. 다만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잘 지키면 되는데 네. 분산 투자의 원칙이라는 게 간단해요. 100에서 자기 나이 뺀 만큼 내가 60대면은 60대면 40 남잖아요. 네. 공격적인 자산의 비율을 한 40%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뭐 채권형이라든지 CMA 같은 거 갖고 하는 그런 비율 정하는 거 그것만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2단계부터거든요. 네. 2단계는 퇴직하고 나서입니다. 퇴직하고 네, 나서. 퇴직하고 나면 월급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세계 평균을 조사해 보니까 네. 모아놓은 노후 자금의 연 4% 이내에서 꺼내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1억을 모았으면 1년에 400만 원 이내에서 꺼내 그거 써요.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그래야지 30년, 40년 유지가 꺼낼 수 된다는 있다는 거예요? 거죠. 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남은 그 돈은 1억에서 400만 원 꺼내 쓰고 네. 첫 해 그러면 9,600만 원 남잖아요. 네. 그거는 어느 정도로 운용하냐면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3% 되거든요. 한 4%나 5% 욕심내더라도 6% 정도까지 보수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정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게 튀긴다고 하는 거야. 큰일 나죠. 근데 많은 분들이 네. 60, 70이 됐는데도 공격적으로 하는 게 문제예요. 어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2단계에서는 가능하면 모아놓은 도후 자금을 안 꺼내 쓰는 노력, 예.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보니까 본인이 150만 원 정도 받고 남편도 아마 비슷하게 받는 것 같으니까 3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저기서 상위 1%에 해당하는 괜찮죠. 정도예요. 괜찮아요. 그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럼 3단계는 언제 시작이 되냐면 사람마다 다른데 한 70대 후반이나 80대에 시작되거든요. 네. 그 판단력도 흐려지니까 이제 그때는 운용에서도 졸업하고 예금 같은 확실한 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목표가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안 된다. 아. 나의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내 된다. 장례식 비용은 남겨야 된다. 너무 슬프다 갑자기. 그래서 이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걸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단계별로. 네. 말씀 들어보니까 연금이 제일 중요하네요. 연금? 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 자금을 몇억 원씩 갖고 있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의 노인분들에게 매달 주 수입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연금이죠. 네, 연금이에요. 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7, 80%, 8, 90%예요.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답을 주는 사람이 노인들의 몇 %쯤 될 것 같아요? 10%? 28%예요. 그것도 많이 높아진 거예요. 최근에 엄청 많이 늘어서 높아진 거예요.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의 도움이 72%다. 공약. 와. 그게 작년에는 자식의 도움이 12%로 줄었어요. 와. 자식을 돕는 게 한 70% 될 거예요. 그 정말 이제 노후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두 분이 요런 어떤 뭐 태도 혹은 요런 마인드셋 정도는 꼭 하시는 게 좋겠다고 끝으로 좀 정리해 주실 게 제가 있다면요. 먼저 할까요? 네. 일단 노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버려야 될 마음가짐이 있어요. 버려야 될 비교. 아. 비교. 예전에 현역 때는 옆에 부장이 요번에 보니까 그랜저 뽑았네. 그러면 당연히 집에 가서 여보, 김 부장 그랜저래. 에쿠스 가자.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뭐 퇴직했는데 내가 현역 때 골프 쳤는데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예전과의 비교 그리고 남과의 비교하는 마음으로부터 빨리 탈출하셔야 아니 근데 김프로님 그 말이 옳은 게 뭐냐면 네. 동창회 향후에 동네 모임 개 모임 모여가지고 걔는 뭐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이 이뻐서 시집을 잘 가가지고 뭐 사고 샀다고 내부는 뭐 샀다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 노후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말씀을 같은데 네. 저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퇴직 후에 파산하는 리스크가 5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거기에는 걸리지 않도록 생각해야 되는 게 첫째가 뭐냐면 다섯 가지.
노후에 파산은 5가지. 첫째가 은퇴 창업해가지고 실패하는 리스크니까. 창업. 그러니까 하더라도 단단히 준비해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예요. 사기.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대질병 걸려가지고 돈 퍼붓는 건강 리스크고. 네. 네 번째가 자식한테 돈 퍼붓는 자녀 리스크, 성인자녀 리스크.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네. 황혼이혼 리스크예요. 아. 황혼이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산을 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파산하게 되는데 그 5가지 리스크에 내가 혹시 걸릴 위험성이 없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죠. 노후 설계 전문가 우리 강창희 대표님과 함께 노후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들 함께 좀 살펴봤고요. 우리 김프로님의 또 여러 투자에 대한 네. 지식들도 한번 같이 배워봤습니다.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강창희 대표님 너무 네, 재밌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프로님도 고생 네. 많이 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